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몇몇 캐릭터들은 넘쳐오르는 힘이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폭주가 한 번 시작되면 자신의 속에 숨겨져 있는 힘을 끌어내 아군 적군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며 엄청난 힘으로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데요. 그리고 이런 폭주를 하는 캐릭터 중 몇몇은 정도가 너무 심할 경우 국가적 재난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애니메이션 속 최악의 폭주 캐릭터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카게야마 시게오는 모브 사이코 100의 주인공으로 겉으로만 보면 아무 특징이 없는 엑스트라 같지만 실제로는 염동력을 사용하는 초능력자입니다. 이 캐릭터는 감정이 극한에 달할 때마다 잠재력이 폭발해 더욱 강한 초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워낙 소심하고 살아가는데 이런 능력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 초능력을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말이죠. 아무튼 이 캐릭터는 감정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 강한 힘을 낼 수 있고 100%에 도달하면 먼치킨스러운 위력을 낼 수 있습니다. 작중에서는 주인공의 분노 감정 수치가 100%가 됐을 때 상급 악령인 에쿠보가 풀파워로 상대했음에도 털끝 하나 스치지 못하는 강압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이것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는데 바로 타인에 의해 의식을 잃게 될 경우입니다. 주인공이 의식을 잃게 되면 감정 수치가 물음표 %가 되면서 폭주 상태가 되는데요. 이때는 평소에 사람들이 다칠까봐 초능력을 사용하지 않던 모습과 달리 마구잡이로 초능력을 사용하며 주변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음표 %가 처음 발동했을 때는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빌런을 날려버리기도 했고 학교를 완전히 부순 후 하늘로 날려버렸었는데요. 두 번째로 발동했을 때는 걸어다니는 것만으로도 주변이 파괴됐고 도시 전체에 재해 경보가 울리고 시민이 대피했을 정도로 재난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과 싸우고 갱생했던 빌런들과 친구들이 폭주하는 주인공을 막으러 왔음에도 그 어떤 데미지를 입히기는커녕 전부 쓰러졌죠. 이 외에도 빌런들에 의해 자신의 부모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물음표 %의 감정 수치가 나올 뻔했지만 다행히 이때는 동료인 에쿠보가 필사적으로 중재해서 폭주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블리치에 등장하는 주인공 쿠로사키 이치고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신의 힘을 사용하는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원래 인간은 사신의 힘을 사용하지 못하지만 우연치 않게 코츠키 루키아의 힘을 받아 사신이 된 캐릭터죠. 이 캐릭터는 태생부터 재능충이었던 데다가 내면에 호루라는 괴물이 된 영혼의 힘도 가지고 있어 엄청난 성장을 보여줍니다. 이 애니는 기본적으로 적이 등장하면 한 번 지고 수련을 해서 재도전하면 적이 힘을 각성하고 다시 수련해서 이기는 스토리로 진행되는데요. 하지만 적이 너무 강해 수련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신들의 대장 중 한 명이자 이전까지 주인공을 계속 압도했던 쿠치키 벽화와 싸울 때 도저히 이길 수 없자 내면의 호루가 주인공의 몸을 차지해 벽화를 순식간에 쓰러뜨렸던 적이 한 번 있었고 やっぱりてめえは下手くそだイチゴ見せてやるぜ俺がこの冷圧の感触その仮面そのホローか 이후에는 아란칼 편에서 한 번 더 등장했는데요. 일부의 최종 보스인 아이젠 소스케의 최강의 전력 중 가장 강했던 우루키오라 10화와 싸울 때 주인공은 2차 해방을 한 우루키오라에게 압도적인 스펙발로 한 번 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よく見ておけ
命を閉ざす瞬間を。 이때 도와달라는 오리히메의 말을 듣자 동료들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내면의 호로가 폭주를 하면서 오르키우라를 일격에 베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立て俺が守る。 극장판 중 하나인 지옥편에서도 완전 호러화를 한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때는 지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너답으로 주인공은 호러화를 할 수 있는 사신 바이저드에게 내면의 호러를 제어하는 수련을 하던 도중 한번 완전 호러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웃긴 건 이때 주인공의 수련을 도와주던 바이저드들이 주인공을 여유있게 상대해 시청자들 사이에선 갑자기 약해진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에반게리온 초호기는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주인공인 이카리 신지가 탑승하는 메카입니다. 이 메카는 다른 에반게리온에 비해 파일럿과의 싱크로가 좋아 전투력이 높은데요. 실제로 작중에서 괴수들을 대다수 쓰러뜨리며 큰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러나 이렇게 강한 메카임에도 불구하고 초호기는 작중 상당히 신뢰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상습적으로 폭주하기 때문인데요. 초호기는 신지가 에바에 탑승한 채로 기절하거나 패닉에 빠지게 되면 폭주 상태가 됩니다. 폭주 상태에 돌입하면 전투력도 높아지지만 폭력성도 높아집니다. 사키일전에서 주인공이 전투 도중 과도한 부상으로 기절하자 폭주한 초호기에 의해 사키엘이 박살나는 장면이 대표적이죠. AT 필드をいとも簡単に 이후에는 레리엘과의 전투에서 신지가 패닉에 빠지자 또다시 폭주하며 레리엘을 찢어버리기도 했는데요. 何が始まったの? 심지어 에반게리온 2대를 쉽게 박살내며 최강의 사도라고 불렸던 제르엘과의 싸움에서는 주인공이 정지한 초호기에게 움직이라고 절규하자 폭주를 하더니 제르엘의 오른팔을 뜯어내는 짐승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통제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전투력이 워낙 압도적이라 초호기가 폭주하면 그 전투는 승리한다는 클리셰가 생겼다고 하네요. 신극장판에서 등장한 브로리는 기존의 브로리와는 조금 다른 설정을 가진 채 등장했습니다. 전설의 초사이어닌이라는 설정과 성격, 심지어는 체격까지 달라졌는데요. 너무 많이 바뀐 탓인지 처음 캐릭터가 공개됐을 당시 실망하던 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을 한 방에 날려버렸던 작품이 있죠. 기존의 브로리는 전설의 초사이어인이라고 해도 주인공 버프를 받은 손오공에게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극장판에서는 주인공은 물론이고 주인공들의 동료들조차 브로리에게 전혀 상대가 안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 편을 보면 작중에서 프리저가 브로리를 초사이어인으로 만들기 위해 그의 아버지인 파라가스를 죽이고 브로리에게 파라가스의 시체를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모습을 본 브로리는 아버지가 죽었다는 슬픔과 분노에 휩싸이며 초사이어인으로 각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브로리는 초사이어인 상태에서 초사이어인보다 몇십 배 강하다는 초사이어인 블루 상태의 오공과 베지터를 2대1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뿐만
뿐만 아니라 드래곤볼 시리즈의 강자 중 한 명인 프리저를 일방적으로 박살냈으며 전투력이 강화된 골든 프리저 상태에서도 그를 압도하기는커녕 오히려 1시간 동안 두들겨 맞았죠. 심지어 손오공과 베지터가 합체한 오지터 상태에서도 브로리가 풀파워를 내자 대등하게 싸웠을 뿐만 아니라 역관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파워를 보여준 덕에 많은 브로리 팬들이 환호했다고 하네요. 어떤 과학의 초전자포의 주인공인 미사카 미코토는 초능력자 탑3에 들 정도로 강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코토가 속한 레벨 5는 특수한 조건을 달성하지 않는 이상 레벨 6으로 진화할 수 없습니다. 작중에서도 그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레벨 6은 등장하지 않는데요. 물론 레벨 6에 근접한 힘을 낼 수 있긴 합니다. 바로 강제로 폭주시키는 것인데요. 미코토는 작중에서 각종 비윤리적인 실험을 하는 과학자 키아라 겐세이에 의해 강제로 폭주되면서 레벨 5를 넘어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미코토는 레벨 6의 2% 출력이라는 적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치게 하거나 능력을 무효화시키는 이매진 브레이커를 가진 카미조 토우마의 공격도 먹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야객소다! 20% 출력을 냈을 때는 학원도시 초능력자 중 7위인 소기이타 구나가 같이 참전했음에도 그녀를 제압하기는커녕 오히려 역으로 당하면서 토우마의 팔 하나를 잘라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때 미코토를 막을 초능력자는 존재하지 않았고 도시 하나는 가볍게 괴멸시킬 수 있으며 전 세계와 상대를 해도 비등한 수준이었는데요. 하지만 100%에 도달해 레벨 6이 되면 몸이 더 이상 버티질 못해 파괴되며 동시에 도시가 날아가는 살아있는 핵폭탄 같은 존재가 됐기 때문에 주인공이 필사적으로 저지한 끝에 100%를 찍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초토화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고 하네요. 샬롯 링링은 원피스에 등장하는 대해적 4일인 사왕 중 한 명으로 토트랜드를 지배하는 빅맘 해적단의 선장입니다. 이 캐릭터는 타일의 수명을 빼앗을 수 있는 소울 열매를 먹은 이후 세계관 최상위권인 사왕의 자리에 올랐는데요. 사왕이라고는 해도 최약체로 평가받고 있긴 하지만 이런 그녀가 엄청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식타마레라는 지병이 도질 때인데요. 이 지병은 먹고 싶다는 것을 먹기 전까지 이성을 잃고 무차별적으로 날뛰는 병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단순히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해서 땡깡 부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문제는 링링이 초월적인 육체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한번 이성을 잃으면 단순 땡깡에서 멈추지 않고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국가적 재난이 돼버리는데요. 한 번은 크로캉부슈를 먹고 싶다는 이유로 자신의 나라 일부를 부숴버린 덕분에 크로캉부슈를 먹고 싶다고 난리치는 날에는 국민들이 대피하는 모습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폭주를 하면 피하 구분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한 번은 자신의 자식인 샬롯 모스카토가 앞을 막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자식의 수명을 모조리 빼앗아 죽여버리기도 했고 私がわからないのかママライフ4トリート 과거에는 거인족의 영웅 중 한 명을 업어쳐서 회복할 수 없는 중상을 입히기도 했죠. 이뿐 아니라 이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링링의 살이 빠지게 되면서 더욱 민첩해지게 되는데 이때는 주인공 일행의 공격을 모조리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입안에 넣어주면 식타마리가 사라지긴 하지만 언제 어디서 무엇을 먹고 싶어질지 알 수가 없는 탓에 링링의 부하들은 항상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담으로 링링은 이 병 하나 때문에 국외 추방을 당하고 거인족과 사이가 틀어져 버렸으며 각종 악재가 함께 덮치면서 최악의 해적이 되어버리는 등 인생 자체가 완전히 꼬여버렸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번 폭주했다 하면 국가적 재난이 일어나는 최악의 폭주 캐릭터들을 알아봤는데요. 다른 캐릭터들의 폭주는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링링의 폭주는 정말 감당 불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캐릭터의 폭주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